자, 그렇다면 현재 엇갈리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중동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현재 유가가 내려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월의 발언 비롯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들,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스케줄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가 이미 발표된 상황이고요.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파월 연준 위원장의 현재 지금 상원 청문회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유 재고와 5년물 국채 입찰까지 오늘의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제자 파월 청문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비둘기적인 발언을 포함하면서도 최근 시장에서 확산되던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자 청문회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특정 회의를 콕 집어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언급되었던 것처럼 비둘기적인 발언이 포함되었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금리 인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 10년물 금리는 일시적으로 4.28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관세의 영향을 받는 6월과 7월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 여름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로 보여 9월 인하가 여전히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다른 연준위원들과는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앞서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면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어느 정도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월 의장을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는데,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일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관철된 국방비 증액 합의와 미국의 집단 방위 공약 등 재확인 등 주요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커다란 소식은 단연 국방비 증액 합의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국내 총생산 약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2%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국방비의 3.5%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기반시설 투자 등 관련 분야의 1.5%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이번 합의는 정상회의의 가장 커다란 트럼프의 성과로 꼽히는데요. 현재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다라면서 공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상적이고 큰 성공을 거둔 정상회의였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다만 모든 국가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고요. 스페인은 GDP의 2.1% 지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혀서 만장일치 합의 속에서도 약간의 온도차가 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관심사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 즉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상호방위 조항에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호방위 조항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온 이유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제기가 됐었던 미국의 나토 집단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동맹국은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해는 직접적으로 성명에 포함됐던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
즉 미래의 우크라이나 회원국 자격을 암시했던 강력한 표현은 이번에 빠지게 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당분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물류 공룡 페덱스에 대한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이례적으로 연간 전망치 발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일단 견고한 실적, 불투명한 미래라는 두 가지 신호가 충돌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조정주당 순이익 EPS는 6.07달러로 월가 컨센서스를 가볍게 넘어섰고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12%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용 절감 성과입니다. 페덱스는 지난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드라이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했던 40억 달러 비용을 모두 절감했다라고 밝혔고요. 2025년 한 해에만 22억 달러의 소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6%, 특히 가정 배송 물량은 10%나 급증하면서 내수 시장에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또한 주주 환원에도 2025년 회계연도 동안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으로 43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성장성을 제외하고 실적만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나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이던스에 대한 침묵,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한 데 이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실적 전망치 발표를 거부하면서 특히 그 불확실한 글로벌 수요 환경 그리고 관세 환경을 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5월 들어서 중국발 미국행 물량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1분기에만 1억 7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이면서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통상 정책이 기업 미래의 예측을 불가능에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전망에 아쉬움을 남긴 페덱스 현재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